안녕하세요. 정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나와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목소리의 보유자 버터 인사하세요. 예,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하니까 좀 쑥스럽네요. 네, 버터 서정우입니다. 이번에는 마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외모의 소유자 마차 인사드립니다. 마차입니까? 네. 낮술을 드신 것 같군요. 좋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서울의 한 초등학생이 그린 한반도 지도가 꽤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 지도에는요, 서울, 시골, 그리고 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귤이 제주도라고 하는 것은 애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이해하셨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시골은 지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 외의 지역은 모두 시골이라는 인식을 나타낸 부분인데요. 결국 이 그림은 서울공화국의 심각성을 한눈에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시골 또는 지방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서울 외 지역을 모두 뭉뚱그려 지칭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각합니다. 총 인구 5천만 명 중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수도권 인구가 2,500만 명이죠. 총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서울공화국이라고 하는 말 틀린 게 아니죠. 최근 이런 문제를 해소하겠다면서 정부 여당이 나섰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 속에서 정체되어 있다 라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을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서 옮겨가도록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만만한 일이 아니죠. 당장 경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비판과 반발은 매우 심한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이 칼럼에서 바로 이 이슈를 정면으로 그렇지만 알기 쉽고 친절하게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버터가 관련된 사설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버터 부탁해요. 네, 한겨레 9월 6일자 사설인데요. 제목은 공공기관 이전 면밀한 평가 위에서 추진해야입니다. 이 사설의 첫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122개 중 실제 옮겨야 할 기관을 분류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거론한 데 따른 후속 움직임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007년부터 시작돼 지난해까지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153개 기관이 지방으로 터를 옮겼다. 안녕하세요. 별PD입니다. 여러분 하트 잊지 않으셨죠? 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요, 지난 4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122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잖아요. 노무현 정부 이후 14년 만에 다시 논란이 점화된 겁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에서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 뒤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 등 153개의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고요. 이게 완료가 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잠시 주춤했는데 다시 추진하겠다. 이게 지금 이해찬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마차 어떻습니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라든지 혹은 목적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 균형 발전의 이바지함,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당위성을 띈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수도권과 지방의 현저한 격차를 고려할 때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추가 지방 이전에 따르는 부작용 이게 있을 텐데요. 네. 이것을 줄이기 위한 사전 조처 이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버터 한겨레 신문 사설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방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이려면 1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고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6년 6월에 내놓은 공공기관 이전 평가 결과를 보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있다. 2015년 말까지 이전을 마친 89개 기관 조사에서 나타난 가족 동반 이주율은 26.6%로 낮았다. 산학연 협력사업 참여는 9개, 협력업체 동반 이전은 7개 기관, 54개 업체 지나지 않았다. 해당 지역의 인재 채용이 소폭 늘고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 것 정도가 성과로 꼽혔을 뿐이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거잖아요. 네. 이전하면 좋은 게 있을 거잖아요. 네. 성과죠. 그리고 또 부작용도 있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성과가 있고 부작용이 있어요. 그럼 성과는 극대화해야 되겠죠.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노력을 추가적으로 더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전해 갔던 공공기관 153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의 성과, 이것들의 부작용을 한번 평가해보는 그런 계기가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6년 6월에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놨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마음이 아파요. 그 89개 기관을 조사해봤거든요. 89개 기관을 조사해보니까 그러니까 지방으로 완전하게 이전을 마쳤던, 이전을 완료한 89개 기관입니다. 조사해보니까 가족 동반 이주율이요. 26.6%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요. 100명 중에서 27명은 가족과 함께 갔는데 100명 중에서 73명은요. 기러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주율이 굉장히 낮네요. 너무 낮죠. 네. 그리고요. 산학연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이 협력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공공기관은 원래 이렇게 협력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89개 중에서 단지 9개만 산학연 협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많은 경우에 그냥 낙동강 오리알처럼 덜렁 그냥 허허벌판에 그 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관만.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협력업체가 동반 이전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89개 기관 중에서 단지 7개 기관에 대해서만 협력업체가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것도 54개 업체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럼 성과는 뭐냐? 성과는 해당 지역의 인재 채용이 조금 늘었대요. 이 정도가 성과고 또 혁신도시에 그 해당 도시에 있지 않겠습니까? 나주면 나주 혁신도시가 네. 갔으니까 나주시가 있었겠죠. 그게 이제 지방세 수입이 좀 늘겠죠. 왜 거기다 세금을 내니까. 뭐 그 정도가 성과로 꼽혔다. 그러니까 국회 예산정책처의 평가 결과는 좀 이렇게 성과는 그렇게 높지가 않고 또 부정적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 작업의 성과 분석을 좀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문제점을 최대한 고치면서 그런 노력을 경주하면서 이전하더라도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설, 한겨레 신문 사설의 결론 부분을 마차가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예산정책처 조사가 이뤄진 뒤 2년의 시일이 흐른 만큼 1차 이전 작업의 실상과 효과를 추가로 분석, 평가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파악해 2차 이전 작업의 밑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예컨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땅과 건물을 조기에 매각해야 한다. 가족 동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의 교육,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지역의 투자 기업이나 기관들의 혜택을 주어 산학연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런 거죠. 보완할 점은 이제 보완을 하고
그리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공공기관을 이전하기로 결정했으면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그 공공기관의 건물과 토지를 빨리 매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 돈으로 지방에다가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족을 동반해서 함께 내려가도록 하려면 그러니까 가족 동반 이주율을 높이는 거잖아요. 이 가족 동반 이주율을 높이려면 가족이 그 지역에 가서 살고 싶어야 되잖아요. 네. 가령 부인과 아이들, 아이들이 특히 살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문화 여건, 교육 여건, 주거 여건 이게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산학연 협력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산학연 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정지 작업도 좀 미리 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한겨레 신문 사설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보수 쪽의 입장을 좀 들어보죠. 한겨레 신문보다는 아마 보수 쪽에서는 조금 더 좀 독한 혀, 그러니까 독설, 네. 독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문화일보의 사설을 버터가 읽어드립니다. 버터 부탁해요. 네, 문화일보 9월 5일자 사설인데요. 제목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부작용 심각한데 또 꺼낸 여당의 저희입니다. 수도권과 다른 지방 사이에 격차가 있고 대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떼서 붙이는 식은 곤란하다. 당장 해당 지역에선 환호하겠지만 그로 인한 비효율은 국가 경쟁력 저하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미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 한국행정학회 추산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으로 공무원 출정 비용만 연간 1,200억 원, 행정 사회적 비효율 비용은 2조 8천억에서 4조 8천억 원에 달했다. 굉장히 큰 돈이 지금 낭비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실 보면 세종시 같은 데서 공무원들이 서울로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 뭐 출퇴근도 하고 출장도 하고 뭐 사실 서울에 있을 때는 그런 돈이 들지 않았죠. 지방에 가 있기 때문에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느라고 드는 돈들인데요. 엄청난 돈이 듭니다. 행정, 사회적 비효율 비용 이게 다 합치니까 대충 뭐 거의 뭐 2조 8천억 원에서 4조 8천억 원 사이로 드는데요. 이것도 이제 부작용이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부작용이다. 이게 심각하다. 이게 지금 문화일보의 사설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는 부작용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인해서 얻어지는 그 편익 같은 거 이런 것은 지금 거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아주 뚜렷한 거죠. 이 언론은. 자, 이 사설의 결론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버터 부탁합니다. 9월 5일자 사설의 결론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균형 발전의 정도는 좋은 기업,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지방으로 돈과 인재가 몰리게 하는 것이다. 지방 이전을 재추진하려면 최소한 부작용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대책이라도 선행했어야 했다. 이 대표의 의도를 놓고 2020년의 총선, 나아가 차기 대선과 20년 집권론을 위한 포퓰리즘 저희가 의심되는 이유다. 이 대표가 밀어붙이면 지역표를 의식한 야당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국민만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문화일보 사설의 결론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균형 발전의 정도는 올바른 길이라는 소리죠. 정도. 균형 발전의 올바른 길은 이 말입니다. 좋은 기업,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서 지방으로 돈과 인재가 몰리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지방으로 좋은 기업과 좋은 교육이 갑니까? 좋은 기업과 좋은 교육은 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지. 이게 안 가니까 지금 공공기관이라도 내려보내가지고 좋은 기업과 좋은 교육이 따라가도록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균형 발전의 올바른 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균형 발전의 정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으나도 지방도 지금 소멸되지 않고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보자.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일자리거든요. 지방에 일자리가 있으면 그러면 사람이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되고 사람이 살다 보면 거기에는 또 좋은 교육 환경도 만들어지고
조원 주거 문화시설들도 들어서게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종시가요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일보 사설에서 핵심적으로 지금 놓고 보는 것은 이거예요. 이해찬 대표의 의도를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찬 대표가 2020년 총선 나아가 차기 대선 그리고 20년 집권론 이거는 이해찬 대표의 오래된 하나의 그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저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밀어붙이면 지역의 표를 의식한 야당도 결과적으로 반대를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밀어붙이는 거다. 그 정치적 저의가 숨어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야당도 반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야당 입장에서 봐도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걸 본인들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특히 야당 중에서 수도권에는 야당 의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대부분 다 여당 의원이 당선돼 버려가지고 네. 야당 의원들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지방에 있습니다. 영남과 충청 지방에 야당 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충청과 영남 지역으로 대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지역 주민들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반대할 수가 없죠. 네. 논리적으로. 네. 반대하다가는 큰일 나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다음 총선에 써먹으려고 지금 여당이 이렇게 하는 거다. 지금 이런 정치적 해석을 문화일보가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일보 입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버터 부탁해요. 네. 조선일보 9월 6일자 사설인데요. 제목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치 논리로 하지 말라입니다. 이 대표가 총리를 지낸 노무현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노 정부는 수도 이전 공약으로 대선에서 큰 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그 국가적 후유증이 막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만약 민주당이 122개 공공기관을 각 지역에 떡 하나 던져두듯이 하면서 다음 총선에 이용할 생각이라면 그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 야, 이게 지금 국가적 후유증이 막대할 것이다라고 하는 저는 그 전제가 저는 좀 근거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적 후유증이 막대했습니까? 지금 뭐 아까 150 몇 개 옮겨갔죠? 153개던가요? 국가적 후유증이 뭐 지금 막대한가요? 저는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뭐 원주로 옮겨갔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국가적 후유증이 막대하다는 소리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기러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에 젊은 사람들이 다시 또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또 일부 아기가 있는 어린 아이가 있는 부부들은요 아예 원주에도 정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아이도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유치원이 생기고 초등학교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원주 혁신도시의 지금 모델인데요. 나주도 제가 강연을 하러 가봤는데 나주가 다 시들어가다가 그 혁신도시 덕분에 다시 나주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전이 거기로 옮겼죠. 그렇습니다. 네. 많이 옮겼습니다. 그게.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 이미 그쪽 지역에 예를 들어서 부대 시설들이 이제 투자가 되거나 이제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학교나 부대 시설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은 사실 이전을 하는 입장에서 가족들이 내가 살 곳에 이런 것들이 이미 생겼더라라는 것들이 더 많은 가고 싶은 원동력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서울과 오가는 그런 여기서 말하는 행정 사회적 비효율 비용이 2조에서 4조 가량 나왔다는 것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정치적이다라고 자꾸 비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든 행위는요 다 정치적인 거거든요. 정부나 정치인이 입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면 이게 사실은 지금 국가 균형 발전 촉진법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지는 공공기관 이전 아니겠습니까? 좀 정치적 행위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정치적 행위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거냐 아니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냐, 국가 발전에 반하는 거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다음 총선에 이게 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니네들이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곤란하다. 아니 그러면 야당들도 다음 총선에 도움이 될 만한 거 한번 해보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다음 총선에 도움이 될 만한 것 해보라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가 군영 발전을 한다는 건 할 거라고요. 저쪽 당도. 그럼 니네 어떻게 할래?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쪽에서 하니까 자기네들이 왠지 정치적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네요. 이게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이 됐습니다. 3개의 기관이 이미 이전을 완료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거가 122개예요. 122개. 네. 이 122개를 이제 마저 옮겨가자. 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정치적 행위죠. 이건 뭐 정부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결단한 거고요. 국민이 좋아하면, 국가의 전반적 이익에, 국가 발전에 부합하면,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택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면 야당은 반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야당이 아니면 대안을 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비난만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아까 건강한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한겨레 신문이 그랬잖아요. 실제로 공공기관에 지방으로 갔는데 기대했던 성과가 얼마큼 나타나냐. 기대했던 성과가 만약에 100이라고 했다면 한 80이나 90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40이나 50밖에 안 나타났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과를 극대화하자. 이거는 옳은 말이에요. 그리고 막상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아니면 기대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견할 수 있었던 부작용. 이 부작용이 너무 크다. 우리가 애초에는 부작용이 한 10쯤 나타날 줄 알았는데 이게 뭐 한 50이나 60만큼 나타나더라. 그럼 이 심각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래? 그러면 우리는 성과는 극대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이런 지방 그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제출하겠다. 야당은 오히려 그걸 제출해야죠. 그리고 서로 경쟁을 해야죠. 나는요, 이게 올바른 정책 경쟁이다. 이게 올바른 정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지방 언론의 사설과 보도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남일보 사설인데요. 마차 부탁합니다. 네. 영남일보 9월 6일자 사설입니다. 제목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전폭 지지한다. 인데요. 제가 요점을 읽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수도권 지방민으로서 우리는 이를 전폭 지지한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대구와 김천을 비롯한 전국 10개의 혁신 도시를 선정, 2007년부터 153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왔다. 이전 작업은 지난해 완료됐다. 대구에는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감정원 등이, 김천에는 한국도로공사, 국립종자원, 한국전력기술 등 20여 개의 굵직한 기관들이 새로 뿌리를 내렸다. 혁신도시는 이명박 정부 들어 한때 중단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초과밀 수도권을 분산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란 여론의 지지를 받아 결국 완성됐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침체된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을 벗어나 국토를 좀 더 넓게 이용하는 정책적 해안이 전제될 때 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남일보는 적극 지지. 전폭 지지한다는 전폭 지지한다 하기죠. 영남일보 전폭 지지 그렇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지방 언론의 주요 기사들을 좀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추가로 지방에 이전하는 수도권 지역의 공공기관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경상북도는 기존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 가능한 교통과 농업기술 혁신, 식품 연구 관련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해 일자리 증가 등 경제 유발 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타켓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이전할 김천 경북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울산시 동향인데요. 울산시는 지난 9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울산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기관 유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최우선적으로 유치하려는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인데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친환경 미래에너지 연구의 핵심 기관입니다. 울산시는 지금까지 울산혁신도시로 입주한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과 더불어 울산을 에너지 산업도시로 육성시키는데 에너지기술평가원이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충청권 언론의 보도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시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전에 본격 돌입합니다. 혁신도시에서 제외되면서 상대적으로 정책적 불이익을 받아왔던 터라 공공기관의 대전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건의했습니다. 대전시가 유치를 희망하는 서울과 경기, 그리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총 28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는 지역에 정부대전청사가 자리한 점을 들어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 산하 공공기관 10곳의 이전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전시가 그 공공기관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대전시는요, 혁신도시가 아니에요. 전국에 혁신도시가 뭐 한 10개 정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나주 혁신도시, 뭐 원주 혁신도시, 울산 혁신도시 이렇게 막 있는데 아마 저기 진주도 혁신도시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아까 김천도 혁신도시였죠. 그런데 대전은 혁신도시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 인근에 거기에 세종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정부 대전청사에 입주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관들의 산하 공공기관 10곳의 이전을 지금 이제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요. 자, 마차. 네.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 지역의 관련 소식도 보겠습니다. 9월 10일자 부산일보에 의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성명서를 발표해 공공기관 이전을 바라는 지역 여론을 주도해 나가자 한국당 관계자들이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7일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조직적 반발을 우려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서울이 지역구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수도권이 황폐화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히는 등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부산시당은 금융과 해양, 영상 관련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부산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규모가 큰 예금보험공사와 해양환경공단 등 최대한 많은 공공기관을 부산에 유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김 원내 대표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의사에 대해서 지금 뭐 사실상 아주 거세게 반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5일 뭐 이런 이야기 됐거든요.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 서울을 황폐화하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렇게 이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서울을 황폐화하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예, 이에 대해 9일 부산의 한국당 모 당협위원장은 공당의 원내대표란 사실을 망각한 느낌이다.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원들이나 각 시도당의 의견을 물어 종합적인 의사를 밝히는 것이 원내대표의 역할이라고 김 대표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또 부산의 다른 당협위원장 역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가면 서울이 황폐화되니까 반대한다는 식의 대응은 지역에 역효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난감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볼 때요. 공공기관 이전 이슈와 관련해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내에서도 어려운 처지에 내몰릴 여지가 좀 큰 것 같습니다. 한국당 김세연 부산시당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실제로 그런데요. 김 위원장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은 당 전체의 입장이기보다 서울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의 입장으로 보인다. 이전 기관을 명확히 밝히고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사전 점검이 된다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란 방향성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것이 부산시당의 입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쯤 되면 대충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안 봐도 비디오죠. 네, 그렇죠. 한국당
그 김세연 부산시당 위원장이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노골적으로 지금 비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이 당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입장이기보다는 서울의 지역구를 둔 한 국회의원의 입장이다. 네. 원내대표로 별로 인정을 안 하는 듯한 이 상당히 좀 충격적인 발언을 지금 김세연 부산시당 위원장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제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놓고 자유한국당 내 영남권 등 비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지금 좀 입장이 난처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 이해찬 대표의 주장 이게 말이죠. 지역 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여당에서 던진 카드라서 환영하기도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기도 어렵고 아주 애매한 지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한국당 내에서도 서울 황폐화라는 이야기에는 동의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수도권 의원들은 동의하죠. 수도권 의원들은. 근데 수도권 의원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네. 별로 없습니다, 지금. 지방 의원들은 다 지금 아주 애매한 처지에 놓여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마 한 반 정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지 않을까. 아니면 한 3분의 2 대 3분의 1 이 정도로 의견이 갈리지 않을까. 네. 한 3분의 2 정도가 아마 지방 의원이라고 보면 말이죠. 대충 그렇습니다. 자, 이점에서 말이죠. 네티즌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 부탁해요. 중앙일보 9월 7일자 이 글 중심의 제목은 서울공화국은 문제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란 이렇습니다. 아직 말만 나왔는데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언의 여파는 큽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서울을 황폐화시키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거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다소 갑작스러운 발표에 당사자인 6만여 명의 공공기관 직원들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어디로 갈지 아직 불분명한 가운데 이상가족 되는 거 아닌가? 주말부부 기러기 가족 되겠네? 등 벌써부터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시각도 제기됩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한 댓글을 마차가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댓글이 지금 몇 개 달려있죠. 마차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댓글 몇 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검토해 주세요. 제목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게 서울 집값 잡는 정답이다. 공공기관과 서울에 집중된 인프라를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자연스레 인구가 분산되고 국가 균형 발전은 덤으로 따라온다.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도 똑같이 세금 내고 사는데 대한민국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이제까지 완전 찬밥 신세였다. 이거 정말 잘하고 있다. 이분요. 정말 멋지게 글을 잘 쓰시네요. 네, 시원하네요. 시원합니까? 네. 이거는요. 마차가 시골 출신이라서 그래요. 아까 서울에 사는 어느 초등학생이 그린 지도 봤죠. 지도에 딱 4개가 써져 있더라고요. 서울이라고 동그라미 딱 쳐놨어요. 네. 그 다음에요. 저 남쪽 끝에 말이에요. 네. 제주도로 그려놓고 거기다가 귤이라고 딱 써요. 귤. 네. 그래놓고요. 나머지 서울과 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전부 다 파랗게 칠해놓고는 시골 이렇게 시골. 한 가지 귀여운 거는요. 독도에 있죠. 거기다가 우리 땅 이렇게 써놨습니다. 시골하고 밑에다가 뭐 괄호 열고 외할머니 댁 이렇게 안 썼나요? 안 써놨고. 그래서 서울 아니면 다 시골인데 문제는 이 시골이 지금 거의 뭐 소멸되고 그렇죠. 있죠. 이렇게 놔두면 정말 격차는 더 벌어지고 정말 소멸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서울에 집중된 인프라를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구가 분산되고 국가 균형 발전은 덤으로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댓글의 제목은 혁신이 없는 혁신도시입니다. 이 정책이 잘못된 것이 말로는 혁신도시이지만 혁신이 없는 도시다. 그냥 공공기관, 아파트, 도로만 있을 뿐이지 상업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쇼핑시설이나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냥 발전이 없는 도시다. 발전이 없는 그냥 도시 뭐 이렇게 말하더라도 과언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과도기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같고 네. 현재 그렇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요. 세종시 같은 경우 그런 곳에는요. 굉장히 지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세종시 가봤는데 정말 좋던데요. 정말 네. 맛있는 맛집이 너무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사 가고 싶은 도시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제목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지방 이전해도 주말부부 하죠 입니다. 특히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 사람은 지방에 직장이 옮겨도 서울에 집을 두고 주말부부 합니다. 자녀 데리고 이사 갈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교육 인프라 자체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죠. 실제로 일부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 보면 대부분 주말부부 합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아마 대전 근처까지는 대부분 다 주말부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울산이나 네. 나주, 진주 뭐 거긴 이쯤으로 주말부부 가면 하기 어렵죠. 주말부부보다는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아예 이주하자. 이주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자녀가 좀 커가지고 대학생쯤 됐잖아요. 그럼 자녀 맡겨놓고 대학생 됐으니까 네. 알아서 살라고 독립시키고 이제 50대 부부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어쨌건 거의 28% 정도 가족이 함께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 비율을 앞으로 높여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주말 부부인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교육 인프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네. 다음 댓글은 서울 황폐화 왜 나빠입니다. 서울과 주변 도시들, 즉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경제의 4분의 3이 몰려있는 게 정상적인 국가는 아니죠. 서울이 황폐화되면 좀 어때요? 지금 서울 집값 보세요. 그럼 집값 잡으려고 각종 부동산 대책을 세울 필요도 없고요. 지방은 죽어 문드러져 있는 것 안 보입니까? 한국당님, 같이 좀 삽시다. 넓은 한반도를 두고 서울에만 몰려 사는 것은 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맞아요. 넓은 한반도의 한 표. 진짜 한반도가 넓어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네. 참 산세 좋고 물 좋은 곳에 사람이 없어요. 저 땅 다 내버려 두고 서울에는 산비탈에 땅도 안 좋은 곳에 집을 지어놓으니까 토질이 안 좋아가지고 건물이 버티지를 못하고 네. 조금만 충격이 오면 무너져 내리고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서울 집값 엄청납니다. 그래도 서울이 황폐화 좀 되면 어때요? 요거는 이제 제가 다분히 좀 놀리는 거죠. 약간 은유적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다의적 표현인데 이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분이 서울을 황폐화하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이 황폐화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역설적으로는이죠. 거죠. 네. 그렇죠. 네. 서울 황폐화되는 거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으로 빠져나갔다고 황폐화됩니까? 안 됩니다. 실제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마포에 있다가 지금 원조 갔지 않습니까? 그 국민건강보험공단만 간 게 아니에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도 내려갔거든요. 원조로. 그래서 마포 거기 그 건강보험공단에 있던 건물이 있죠. 네. 그 건물이 민간 기업에 팔렸거든요. 그 민간 기업 그 건물 근처에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값이 많이 또 올랐대요. 그러니까요, 공공기관 빠져나가더라도 그게 다 민간 기업이 채워가지고요. 서울은 경제도시로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빠져나갔다고 서울이 황폐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어요. 마포에서 실제로 제가 본 사례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걱정 마시고 편히 주무셔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 칼럼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떠셨습니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자기 모순에 빠졌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밝힌 122개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에 대한 그의 대응 때문입니다. 그는요,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깜짝 쇼하듯이 불쑥 나왔다면서 수많은 분들이 어설프게 던진 정치적 카드의 희생양이 됐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고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모순에 빠졌다는 것인데요. 다만 김성태 원내대표와는 그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전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다만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정책을 이렇게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여러 명분상 야당이 반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사전에 최대한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인들에게 정치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열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